자, 오늘의 1등은 누가 될까요? 저 역시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등은 바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정말 압도적인 차이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고요. 그리고 단 2거래일 만에 26%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한우물만 이렇게 잘 팔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요. 역시나 이 주도하는 주도주를 미리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나 주식에서는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느낀 점까지 한번 느낀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사실 거래일이 몇 개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응하기 힘든 점에 있어서 2, 3, 4, 5위는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를 오늘은 지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년 전략을 또 고민하셔야 될 때가 됐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진혁 멘토님은 선점을 정말 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전략 무엇보다도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년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거래일 또 내일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집중해 주시고 노란톡방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멘토님. 네. 이번 주 제시해 주신 종목들 하나씩 좀 봐야 될 텐데 이번 주 제시 종목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1위세요. 뭐 계속 같은 기본인가? 이 정도는 기본인가요? 같은 종목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한우바이오 제가 했던 얘기를 지난주, 지지난주 방송 오르기 전에요. 그때 주목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럼 지금은 늦은 걸까요? 그때는 이제 오르기 전이었잖아요. 급등하기 전에 저는 이게 오를 것이다, 급등할 것이다 얘기를 드린 거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조금 올랐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의 노란톡방에 오셔서 제가 장기로 내년에 가장 크게 오를 주도주를 뽑아 드리는데요. 저는 예전에 재작년에는 HMN과 카카오를 뽑았었고 그 전에는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사막 콘덴서 같은 거를 뽑았는데요. 1년에 3종목 뽑았는데 그중에 2개가 1, 2위에 가장 그 해에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도 시청자분들이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뭐 제가 말씀드린 한올바이오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수익이 38%지만 이분 3억 이상 뭐 수익이 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내년에 높다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죠. 근데 그것들이 맞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해 보려면 예, 노란톡방 들어오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들어오셔서 또 어떤 가격 전략 상세하게 세워봐야 되느냐 궁금하시다면 화면 하단에 QR코드 활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한올바이오파마 요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또 캐스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수의 증권가에서 정말 탑픽 종목으로도 꼽을 만큼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굉장히 핫한 종목이 됐어요. 근데 멘토님은 그러기 전부터도 이미 점령을 해주신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안 갔죠. 맞아요. 지지난주는 이걸로 손실 났었고 떨어졌었어요. 저는 오른다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맞아요. 지난주에도 이 종목은 뭐 돈 1,000만 원 사는 게 아깝냐. 사두시라 그렇게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주식을 사게 뭐 할 수는 없죠. 그건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장중에 종가가 얼마 올랐는지 제가 차트를 안 켰는데 한 16% 올랐나요? 근데 제가 2차 목표가를 일단 터치를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번 주의 목표가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의 목표가는 또 더 높아집니다. 그 이유를 이 방송 후반기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뭐 안 믿었잖아요, 사실은. 긴가민가 했죠. 예. 한올바이오. 저는 믿었죠. 믿었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믿었죠. 우리 피디님도 깜짝 놀랐다 제가 안 믿으면 했는데. 누가 믿나요? 그래요? 네. 이거 더 올라가요.
뭐 궁금한 거 없나요? 근데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좀 안 믿기긴 해요.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당연히 있었는데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근데 여기서 아니다라고 하시는 게 진짜 아닌가? 여기에선 좀 물음표가 달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기술적 차트를 보면요. 오늘 장중에 저의 이제 돌파 차트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 돌파 차트의 상단에 여기가 이제 뚫게 되면은 여기는 저항이 없어요. 여기는 우주 공간이에요. 한마디로 여기는 어떠한 저항도 없고 공기도 없어서 우주와 같아서 한 5만 원, 6만 원까지 우주와 같다. 예, 여기는 이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날아가게 될 것인데 중력이 없는 공간. 예. 아쉽게도 저는 2차 목표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킹왕짱에 계속 보유 중이고 맞습니다. 이 종목을 왜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제가 IMVT 1402 요 물질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한올바이오파마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 이제 바토클리맘 관련 주요 임상 결과들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9월, 11월, 12월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들을 주식을 했던 분들이나 이제 리포트를 쓰시는 분들이 잘 주목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강력하게 주목을 했었고요. 이 신약 물질에 이제 보면 경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쟁사와에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주식은 나중에 투자자들이 몰리게 된다. 자, 신약 개발하면은 시장 규모가 700조예요. 700조 뭐 몇백 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가 하루 만에 뭐 한 달 만에 기술 수출해서 이미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런 기업이 있다. 신약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할래? 라고 해서 사기당했던 경험들이 있죠. 신라젠. 그렇죠. 네. 저는 신라젠 때 그 주식을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기업은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결이 다르다 그거와. 진짜로 이미노반트에 수출을 하고 있고 수출 성공을 했고요. 미국에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이 회사를 알아보고 했는데 저 같은 이제 의학 지식도 없는 주식하는 경제 쪽 하는 사람이 그걸 믿어야죠. 그 사람들이 다 벌써 그걸 검토하고 성공할 것을 알고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증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검증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고요. 자, 근데 12월 19일이죠. 20일. 크리스마스 한 6일 전에 미국 시간에 경쟁사로 뽑히는 아제닉스의 비브가르트래요. 가르트. 뭐 우리가 이름까지 할 필요 없죠. 천포창. 자가 면역 질환. 점막에 이제 물질이 생겨서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당뇨증도 당뇨병 아시죠? 당뇨병 중에 B형인가요? 그것도 이제 자가 면역이 손상이 돼서 당뇨병이 나오는 거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시면은 자꾸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자기가 아프잖아요. 이 병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물질이 미국의 경쟁사가 3상에 실패했어요. 이뮤노만트의 1401 임상 결과가 더욱 주목받는 분위기가 되었고요. 한올바이오파마에서 나온 이 임상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쪽은 실패했고 이쪽은 성공했는데 만일 3상까지 성공한다. 이거는 뭐 돈 1,000만 원 투자한 분들이 나중에 뭐 1억, 10억도 될 수 있는 신라젠 보셨잖아요. 가짜인데도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또 편입해 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이 종목은 11월 23일 11월 말쯤에 또 킹왕짱 종목으로 편입을 해주셨던 단단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미 판가름을 하시고 넣어주셨던 종목이고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이 종목을 편입해 주시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까지도 엄청난 수익을 또 발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16% 넘는 수익,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고 다음 주에는 더 높은 목표가를 터치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높은 목표가 함께 가져가시기 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활용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또 새해에 어떻게 내가 어떤 종목으로 또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 하고 또 고민 세우고 계신다면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가볼게요. 다음 종목도 제약바이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종근당입니다. 4%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고 보유 중입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떤 부분 보고 또 편입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이 프로가 생기고 나서 첫 방송에서 첫 추천을 했던 게 종근당이었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첫 추천가했던 시기가 요 시기였는데 그 주에는 그냥 약간의 수익이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그냥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상한가를 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뭐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까지 해주면서 오늘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 수익임을 말씀드리겠고요. 권리락까지 있어서 무상증자까지 있는 기업인데 저는 여기 회사가 바로 옆에 종근당 건물 있잖아요. 맞아요. 빨간 건물. 친근하죠. 저거다 저거. 저거 회사 주식 사야 된다. 종근당. 옆에 있어서요? 난 그 회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뭐 회사 어마어마하잖아요. 건물을 보고 건물 보고 야, 건가요? 저 회사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요. 자, 우리나라 K바이오 시장에서 다른 우리 멘토님, 전문가분이 레고캠바이오를 들고 포트에 있는 걸 한번 방금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종근당하고 레고캠바이오가 12월에만 1조 7천억 원, 2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개발했어요. 엄청난 거죠. 뭐 1조, 예전에 우리나라 뭐 100만 부 수출하고 이랬던 나라예요. 근데 이 회사 하나가 1조 7천억, 2조 2천억, 종근당, 레고캠바이오, 요 두 종목 모르고 주식하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K바이오,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액 총액이요. 61억 달러입니다. 61억 달러면은 7조 원이 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의대를 가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K바이오들이 지금 그 엄청난 성장의 가시화를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약주들이 이제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성장주로 보고 있고 너무 저평가였어요. 사람들이 안 오르니까 안 사고 무시당하고 천시당했었는데 또 무서우니까. 그렇죠. 왜 무서워하죠? 종근당 같은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서 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나는 그 회사에 배당도 받고 그 회사에 무상증자도 받고 주식도 올라서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보여준 것들의 일변을 보고서는 좀 무서우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 2차 전지는 오른 것만 봤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싸다고 해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내가 손실을 받고 나도 다 던졌어요. 자, 우시다 곤자부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중과 함께하는 길에 꽃길이 없다. 대중과 반대로 행해야 된다. 여기 역발상에 투자를 했던 우리 존 템플턴 경과 워렌 버핏도 투자자들이 이제 꺼려야 하고 많은 것을 버린 주식들을 사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종근당 또 계속해서 눈여겨봐 주셨던 종목이고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또 끼가 있었던 종목인데 다시 이번 주에 제시를 해주시면서 4% 넘는 수익 그리고 보유 중이라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부분은 강조를 쭉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라고 또 물음표를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이 새해 2024년의 주도 섹터가 될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도 가져가실 수 있는 알겠는데 한 가지 좀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근데 전망에도 가져가실 수 있는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이 종목은 5% 넘게 또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로봇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로봇 산업 뭐 전망 너무 좋다.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망, 그 넓은 전망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한 가지 좀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근데 전망이 참 좋은데 일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펀더멘털 챙겨지고 있나요? 이 부분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실제로는 이제 로봇 산업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화에서 쓰이고 있는 전 세계에서 산업화에서 쓰이고 있는 로봇이 이제 10,000명당 만 명당 쓰이고 있는 로봇의 규모가 우리나라는 900명이라 그러고요.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미국도 뭐 300명을 넘는 나라가 없습니다. 300대를. 전 세계 1위죠. 로봇을 가장 많이 벌써 생활에 쓰고 있고 협동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들이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로봇은 앞으로 많이 기대감 있고 쓰이고 있을 것이니까 요 주식에 대해서 돈이 몰릴 것이다 했는데 맞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될 요인이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 실적들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또 산다는 건데 왜 또 실적이 안 보일까요? 또 이제 로봇을 또 더 많이 사기 위해서는 세계 경기가 좋아야겠죠. 수출도 잘 되고 아니면은 이제 공장들이 더 가동률을 늘리기 위해서 설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세계 경기가 약간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으면서 그동안 이제 그 설비들을 많이 늘리지 못했던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4천억 이상의 수익을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 아직 가시화된 게 없어요. 특히 반도체 장비들도 실적이 가시화된 기업들이 없습니다. 테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도 테마로 보고 있는데 이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갈지 쉴지 이것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다른 섹터보다는 유망한 섹터가 로봇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기업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이제 여러 가지 전자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삼성전자도 있었고 옛날 분들은 아시다시피 뭐 대우전자, 해태전자도 있었어요. 롯데전자도 있었습니다. 현대전자도 있었고 LG전자도 있었어요. 현대전자는 하이닉스가 된 거고 현대전자가 하이닉스가 된 거고 지금 우리 주변에 해태전자, 롯데전자 봤어요? 아니요. 못 봤죠. 네. 없어졌죠. 대우전자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대우전자는 없어요. 로봇 산업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기업이 독점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니까 옥석을 잘 가려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또 그 옥석 가리기는 멘토님이 해주시는 거죠? 제가 안 해줘요. 안 해주신다고요? 예,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뭐 좀 해드리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저희 옥석 가리기 너무 힘든데. 뭐 이제 모든 걸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방송에서 이거다. 저는 말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도 오를 거다 해서 30% 40% 이상의 수익을 냈고요. 한올바이오도 3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질문을 주셨어요. 두산 로보와 한올바이오 중에 뭐를 더 잘 뽑느냐. 그래서 제 말의 뜻이 어감이 한올바이오를 더 좀 칭찬했던 어감이 있었죠. 왜냐면은 이제 로봇보다 신약 개발이 터지면은 이거는 뭐 1000% 10,000%를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이런 말씀을 모른다.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실적적인 면은 실제적으로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2차 전지 이후에 로봇이 갈 거다. 근데 저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남들과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남들과 다른 투자를 해야 성공하거든요.
그럼 남들이 제약바이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난 그쪽이 다른 길을 걷겠다. 예,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맞다고 한 쪽이 대중이 맞다고 한 쪽은 틀릴 확률이 너무 많아요. 반도체 장비주도 그렇게 뭐 탄력이 센 건 아닌 것 같고. 2차 전지는 틀렸고요, 이제는. 그래요? 예, 앞으로는 뭐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카카오를 2년을 투자를 말씀드리면서 15만 원대 지금 가격으로 오늘이 가장 비싼 주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5만 원까지 빠졌는데 뭐 오늘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플랫폼 사업들을 더 규제한다는 내용과 함께 뭐 그 대신 로봇 산업은 육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몇 조 원 들여서 이렇게 육성하니까 그나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옥석을 잘 가리시면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가 그래도 로봇 쪽이 아직은 내년에도 유망하다. 거기까지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도 유망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전방 부분도 좀 해주셨는데, 자, 저희가 또 신규 전략을 이야기해 봐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좀 이렇게 또 예고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자, 계속 일단 두산 로보틱스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로봇 산업 안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만큼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 포인트를 좀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옥석 가리기 비밀이다 안 해주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아닙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또 장중 전략 세세하게 세워주실 거니까요. QR코드 활용하셔서 꼭 멘토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신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네. 신규 전략 또 방금 예고로 또 멘트 한마디 해주셨는데 네. 어떤 신규 전략 가지고 계실지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신규 전략이라기보다 이미 주도주는 정해졌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노란톡방에 너무 뭐 들어오시라 하면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반대로 해요. 원래 청개구리. 그럼 들어오지 말라고 하실 건가요? 들어오지 마시기 바라고. 그나마 그래도 이번 2024년에 주도주를 지그시 사놓고 기다리실 분들은 오셔서 조언을 받으시대요. 뭐 이렇게 단타 성향이 있거나 제 성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올바이오 파마를 저는 토픽으로 뽑았는데요. 이제 조금 올랐어요. 예전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같은 기업들이 올랐을 때 그리고 뭐 에코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에코프로가 실적이 그렇게 막 가시화돼서 오른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아니죠. 아니고 뭐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300년 전부터 주식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과 지금이랑 다른 점이 없습니다. 투기적인 것들이 이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제 약간의 많은 분들이 뭔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게다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확 팔아치울까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겠죠. 뭐 작은 돈으로 사서 수익을 보였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돈으로 사가지고 나중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 오히려 더 큰 금액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봐지고요. 그럼 보유자분들은 예. 여기서 더 모아야 될까요? 더 모아가야 될까요? 자, 제 노란톡방에 들어와야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언급을 했어요. 아침에 별로 안 올랐습니다. 아침에 한 4% 올랐대. 한올바이오 파마를 미리 오를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지이고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용이다. 뭐 용기를 가진 분들과 지혜를 가진 분들이 만나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더 매수를 하시라 말씀을 노란톡방에 이미 드렸고요.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 이게 더 오를까? 주식은 뭐 모든 주식이 위험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올해와 내년에 요 한올바이오 파마 요 종목은 2달째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결국 내년에 신라젠처럼 안 좋은 사태가 있었죠. 우리나라 신라젠 그런 것들에 이제 실망을 느끼시고
신약 개발이 엉터리였던 것들 저는 그것들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거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환월바이오파마 기업의 이 것들은 제가 노란색에서 좀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성공적일 것이다. 혹시 여기 제약회사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제약회사 예, 제약회사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농담이고요. 예. 그럼 이 한올바이오파마 내년에는 상단 어느 정도까지 열어보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예측하라는 걸 싫어해요. 사실은 왜 싫어하느냐? 뭐 존이라든지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꾸 그런 말 하잖아요. 예측하려 하지 마라. 뭐 땡땡 아빠도 뭐 예측하지 않으라 마라. 그래서 저도 그게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남들과 다른 길을 걸으셔야죠. 그렇죠. 근데 예측은 드렸고요. 뭐 한 10만 원은 가지 않을까. 오. 그 정도까지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10만 원 정도를 보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10만 원 정도는 갈 거니까 나는 사야겠다라고 하신 분들보다 먼저 업계에서 나오시면 된다. 그렇게까지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또 가격 전략 챙겨갈 수 있는지 최소한의 손실 그리고 최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도 편입을 해주실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잠시 왜냐면 이게 또 많이 올랐잖아요. 어쨌든 이번 주까지도. 근데 다음 주에는 좀 숨 고르기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차트적으로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우주 돌파에 진입을 했어요. 여길 넘어가면은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다. 예, 여기 공기가 없어요. 여기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주식들은 그렇잖아요. 막 급등했다가 사람들이 다시 떨어져서 막 낭패를 보는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그런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길게 보면은 저 멀리 가 있는 주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 조금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또 방송 이후에 네. 좀 자세한 설명은 제가 노란톡방에 링크를 걸어 둘 겁니다.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네,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해주셨죠. 네, 2024년을 빛낼 이 기업 꼭 투자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참여해서 실시간 방송 잠시 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2024년 새해를 위해서 또 알찬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생성이 되는데요.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또 장중 전략도 세워 가실 수 있고요. 또 2024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어떻게 또 선점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두님 지금 1위 달리고 계시잖아요. 내일까지 이제 1거래일 남았어요. 내일 1위 굳히기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각오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각오는 이제 굳히기 하기 위해서는 네. 빠떼로 자세에서 굳히기 하잖아요. 네. 유도해서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누르고. 그럼 내일 전략은 일단 좀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알아서, 있어도 나는 예. 일이다. 내일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은 손실 날 수 있어요. 더 다른 분들도 안 움직이실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것도 전략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쉬어갈 수 있는지 지혜롭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또 멘토님과 함께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2거래일밖에 안 됐는데도 26% 넘는 수익 가져가고 계신다는 점도 한 번 더 체크를 드리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또 함께 하시면 이런 수익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